벡터야. 그리고 ABC는 서로 다른 세 점이야. ABC는 서로 다른 세 점이야.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식만 보면서도 뭐를 깨달을 수 있어? 점 5는 삼각형 ABC 무게중심이구나. 얘를 딱 보면서 점 5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구나 라는 걸요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게중심만 갖는 특징이기 때문에 얘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32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답은 4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요거요 선생님 그냥 빠르게 한번 풀어드릴 거고 좀 더 상세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 ABC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할 때 PG 벡터를 저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모든 벡터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무게중심 G 한번 볼까요? 무게중심 G의 위치 벡터는 뭐라고 쓰면 좋겠어? 이렇게 쓰면 좋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G 벡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가 나와. 그럼 P 벡터에 또 위치 벡터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 P 벡터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 보고요. PG 벡터를 표현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마치 요거 그냥 한 번으로 가자. 두 번 풀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돼요. 얘 위치 벡터인데 관찰자 제3의 관찰자가 필요했다라고 쳤을 때 그 관찰자를 O라고 놓으면 이런 게 위치 벡터였던 거잖아. 그 관찰자를 O라고 놓으면 이런 게 위치 벡터였던 거잖아. 그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D 빼기 앞에서 어떻게 표현 가능해요? 오지 벡터 빼기 OP 벡터. 일명 뭐가 되겠습니까? G 벡터 빼기 P 벡터.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 큐에 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 자, PG 벡터는 어떻게 쓸 거라고? 시작! G 벡터 빼기 P 벡터. 위치 벡터로 이렇게 그냥 D 빼기 앞으로 막바로 가면 편하다라고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풀면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 마이너스 4분의 B 벡터 플러스 3A 벡터 이렇게 나오네요.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 몇으로 통분합니까? 12로 통분하죠. 이쪽에 모두 4를 곱해줬더니 4A 벡터 플러스 4B 벡터 플러스 4C 벡터. 자, 이쪽에 3을 곱해주고 마이너스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3B 벡터 마이너스 9A 벡터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최종 답 내면 4 마이너스 9 해서 마이너스 5가 되네. 12분의 마이너스 5 A 벡터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자, 이제 B 벡터 정리하면 4하고 빼기 3 있으니까 1만 남네요. 12분의 1 B 벡터 이렇게 남고 C는 얘 하나밖에 없죠? 근데 어차피 나는 L, M, N 모두 다 더해줄 거기 때문에 통분해야 되니까 그냥 12를 유지하겠습니다. 12분의 4 C 벡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L, 요 값이 M, 요 값이 N이 될 것이므로 얘를 모두 더하면 답은 몇이 되겠다? 0. 4번이 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넘겨서 벡터의 내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나왔어요. 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벡터의 연산에서 뭐 배웠습니까?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 배웠어요. 자, 그러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뭐냐? 벡터의 곱셈을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벡터의 곱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벡터의 곱셈과 관련된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과 벡터의 외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적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요. 외적은 대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곱셈 중에서 내적만 배우는구나. 그러면 이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어떤 벡터를 U벡터라고 쓸 거예요. 여기에 V벡터를 곱할 거야. 그런데 이 곱하기 기호 대신 얘는 뭘 쓰냐면 도트를 쓸 거야. 도트. 되겠습니까? 그래서 U벡터, 도트, V벡터. 우리는 이런 걸 벡터의 곱, 벡터의 내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벡터의 외적, 우리가 안 배우는 벡터의 외적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U벡터 곱하기 V벡터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벡터의 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벡터의 내적은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봐. 야, 어떤 길이가 5가 있어. 어떤 길이가 3이 있어. 두 개 곱해봐. 5 곱하기 3. 뭐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런데 벡터는 야, 어떤 벡터가 5짜리가 있어. 이쪽 방향으로 어떤 벡터가 뭐 3짜리가 있어. 막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맞아? 이 녀석은 조금 곱하기 애매해요. 왜냐면 이 3은 이런 3일 수도 있고 이런 3일 수도 있고 이런 3일 수도 있고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곱하기가 쉬운 상태, 어려운 상태? 어려운 상태야. 방향성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곱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뭔 짓을 하냐면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요. 이렇게 얘를 수선의 발을 떨고 그러면 길이가 요땀해지겠지. 바닥에 닿았을 때. 우리는 바로 얘에다가 방향을 제거한 요 벡터를 곱해버리는 거야. 즉 방향을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벡터다 벡터가 아니다. 더 이상 벡터가 아닌 거야. 그냥 얘는 5에다 어떤 숫자 곱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네. 벡터는 더 이상 아니네. 즉 뭐다?
곱을 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성을 제거한 상태로 곱해버리는 걸 우리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결국엔 곱은 곱인데요. 스칼라 곱이나 마찬가지야. 스칼라를 만들어내는 곱이야. 그러면 대학교 때 배운다는 이 벡터의 외적은 무슨 곱일 것 같아? 벡터 곱. 얘는 여전히 방향성이 살아있는 벡터 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둘 다 벡터의 곱셈이지만 벡터의 외적은 대학 수학 과정이다. 그래서 우선 대학부터 간 다음에 외워라. 우선 가야지. 자, 고등수학에서의 계산 결과 방향이 고등수학에서는 계산 결과 방향이 소멸되고 이 방향을 소멸시켜야 되는 게 핵심이야. 방향이 소멸되고 결국에는 크기만 남는 벡터의 내적을 공부하게 되는데 크기만 남는다라는 얘기는 그 결과가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스칼라 양이 돼버린다라는 것과 동일하다. 즉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의 내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 정사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원래 정사형은 뒤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사실은 벡터의 내적을 알려면 정사형을 지금 배우는 게 맞아. 자, 볼게요. 정자, 발을 정자예요. 사자는 뭐냐면 우리 막 투사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쏘는 거야. 빔을 투사했어. 빔을 쏜다 뭐 이런 거야. 쏠 사자예요. 그러면 영자는 뭐야? 그림자 영자예요. 그래서 똑바로 빛을 쏘아서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정사형 되겠습니다. 자, 즉 빛을 투영면에 어떤 방향으로 비칠 때? 수직으로 비친다. 이게 똑바로 쏘려면 수직으로 비춰야 될 거 아니야. 수직으로 비쳤을 때 생기는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한다요. 정사형이라고 하는구나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제 벽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 어떤 도형이 있어. 그러면 이때 정사형을 만들려면요. 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만 빛을 쏘아서 여기에 생기는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막 빛을 빛이 위쪽에 있어서 빛을 쏘았더니 막 이런 그림자가 생겼네요. 이건 정사형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요. 그래서 정사형, 발을 정자 바르게 90도 만들어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사형의 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자, 평면 밖 알파 밖의 한 점 A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A-를 적어 놓으십시오. 점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한다. 점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한다요. 누구를? 이 다시를. 이때 평면 알파를 투영면이라 한다. 평면 알파를 투영면이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도형 F의 각 점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들로 이루어진 도형 F'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 한다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사형은 어떻게 만드냐? 여기가 이제 투영면이야. 여기가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때 야, 여기 점 하나가 있어. 내가 이 점을 A라고 할게. 자, 요 점에 정사형 A''를 만들어봐 라고 하면 이 투영면에 어떻게?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쏘았어요. 자,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쏘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에 어떤 그림자가 하나 새까맣게 찍히겠지. 이것이 바로 점 A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A''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야, 요 녀석도 정사형을 그려봐 라고 하면 이렇게 평면 알파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럼 얘는 되게 길어 보였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떨 수 있어? 짧을 수 있지. 맞아요. 자, 얘는 분명 되게 긴 애야. 그런데 위에서 빗을 그대로 쏘면 얘는 어때? 좀 짧아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직선 L이 있을 때 요 선분 L이라고 할까? 선분 AB라고 할까? 예. 요 선분 AB가 있을 때 이 선분 AB의 정사형이 바로 선분 A-B-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이와 같은 곡선이 있을 때, 야, 정사형 만들어봐! 이러면 이 점 하나하나를 모두 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모아 연결한 어떤 그림이 나올 거야. 요것이 바로 정사형 A-B-가 돼버릴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면이 있어도 마찬가지요. 선생님 선분만 아니라 면도 정사형이 있습니까? 예. 야, 요 녀석을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림자를 만들어봐 라고 했어.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얘가 도형 F라면 얘는 정사형 F'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 그림자. 자, 입체 도형도요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입체 도형도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어떤 원이 나오겠지. 타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원 되겠죠? 요것을 우리는 예, 정사형 F'라고 부른다. 모든 도형엔 그림자가 생기는 모든 도형은 정사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드디어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점을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 종점을 O라고 놓고 이 종점을 A라고 놓을게요. 자, 이 벡터의 종점을 선생님이 B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벡터 OA를 A 벡터 이렇게 불러볼까 해. 그리고 벡터 OB 벡터를 벡터 B라고 이렇게 불러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이 두 벡터의 곱인 A 벡터 도트 B 벡터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벡터의 곱에서의 핵심은 뭐랬어? 야, 방향이 막 이렇게 살아있으면 곤란해 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사형을 내려서 이만큼의 그림자를 곱해줘도 되고, 여기에서 이 투영면에 이렇게 그림자를 내려서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누구를 투영면으로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어? 지금 상황에서는 OA를 투영면으로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지? 이렇게 가는 것보단 얘가 편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네 방향 안 돼. 그래서 너로부터 이렇게 얘는 정사형 구하면 그냥 이 점이잖아. 그죠? 그리고 B점 B의 정사형을 구했더니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곱할 거다? 바로 이 따시만큼의 길이에다가 요 따시만큼의 길이, 요 길이끼리 곱해서 스칼라량을 만들어낼 거고, 이것이 벡터의 내적의 값이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요 OA 벡터와 OB 벡터가 이루는 요 각이 하나가 필요해요. 왜? 봐. 길이가 똑같이 OB가 똑같아도 OB가 똑같아도 각도에 따라서 정사형이 어떻게 돼? 0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이 값에 관여한다? 각도인 요 세타 각도가 관여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삼각함수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말이지.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개념이야. 빗변의 길이가 알파고 요 각이 세타면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알파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요 길이는 무조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알파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런 거 가르쳤었잖아. 그러면 와 나는 이 녀석과 요 각도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B벡터의 우선 크기가 돼야 돼요. B벡터의 우선 크기가 돼야 돼. 왜 얘를 스칼라화 시켜야 되잖아. 그치? 벡터가 아닌 방향을 없애고 크기만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 써주면 된다?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 벡터도 마찬가지야. 얘도 방향은 없애고 크기만 남기려면 얘는 뭘 곱해주면 된다고 해야 돼? 이따시만큼의 길이는 A 벡터의 크기. 요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즉 나는 뭐하고 뭘 곱할 건데? 얘하고 얘 두 개를 곱할 거예요. 방향을 없애고 크기만 남겨진 녀석으로. 됐나? 그래서 벡터의 내적 공식이 이게 되는 겁니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라는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값이 나온 거야. 이거 뭐야? 투영면의 길이, 정사형의 길이. 끝.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자. 읽어볼까? 시작. 벡터의 내적은 시작. 벡터의 내적은 굳이 수식적으로 설명하자면 벡터 길이의 곱셈에 해당된다. 하지만 벡터는 일반적인 수와는 달리 방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방향을 가진 벡터를 곱한다는 개념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한 벡터의 방향을 다른 벡터의 방향으로 맞춰주는 정사형 개념을 이용해 곱한 것이 벡터의 내적이라 이해하면 쉽다. 이때 한 방향을 한 벡터로 일치시키는 행위는 결국 벡터의 방향성을 없애고 계산하는 것이기에 벡터의 내적의 결과값은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스칼라량에 불과한 숫자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될까요? 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의 내적 공식을 다시 한번 외워볼 거예요. 외워볼까? 시작. A 벡터 뭐라고 읽어? 아니야. 무슨 도트. 읽는 법 알아야지. A 벡터 도트. 또 무슨 벡터?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식의 구조에 대해서 좀 볼 거야.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 이런 거. 벡터에다 절대값 붙인 거 우리 벡터의 크기라고 했죠. 오, 얘는 크기구나요. 그리고 코사인 세터라는 것은 사실 이 세터만 보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지. 맞습니까? 각의 크기에 코사인을 넣어서 실수화 시킨 거야. 그치? 세타는 각이지만 코사인 세타는 뭐야? 실수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어쨌든 결론, 근본적인 녀석을 보면 내적, 크기, 각 이렇게 세 개가 나오거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벡터의 내적은 결국에는요.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야 남은 하나 구해봐.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하나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것이 있어. 셋 중에 바로 구해야 되는 하나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것으로 등장하는 애는 내적일까, 크기일까, 각일까? 누구일까? 각이에요. 보통 벡터를 주잖아? 예. 벡터를 주면은 우리 그 벡터를 보면서 벡터의 크기 잡아낼 수 있어, 없어? 있을 거야. 맞습니까? 예. 벡터의 크기를 잡아낼 수 있어. 즉 이거야. 야, 이 벡터는 길이가 5고 이 벡터는 길이가 3이야. 뭐 이런 거 잡아낼 수 있잖아.
자, 그리고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정사에 내렸을 때 요거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가 내적이잖아. 그럼 내적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와, 크기도 알고 내적도 아니까 결국 우리는 각을 영어로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흘러가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셋 중 2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쇼. 이런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앞으로 문제에서 각 내적 크기는요, 모두 같이 돈다라는 걸 계속 염두에 둬야 돼. 내적이 나오면 크기 있나? 각 있나 보셔야 돼요. 각이 나오면 내적이 있나? 크기가 있나 보셔야 돼. 문제에서 크기가 딱 노골적으로 주어지면 뭐 생각해야 돼? 내적이 어디에 있나? 각이 어디에 있나? 상대적으로 뭔가 노골적인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2개가 문제 속에 숨어있나 안 숨어있나 요거를 항상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뭐뭐뭐의 문제다. 결국엔 시작! 내적, 크기, 각. 다시 뭐뭐뭐의 문제라고? 내적, 크기, 각. 다시 뭐뭐뭐의 문제다. 내적, 크기, 각의 문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요 내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자. 수고하셨습니다.